네, 반갑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후반부에 조금씩 밀려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좀 나올 것 같다 생각되죠. 일단 예상치로 본다라면은 이번 주 중반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 가기 때문에 주 초반부에는 강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일단은 현재 시점을 유지하면서 저점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급도 관망세 유지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융투자가 매수를 많이 집어넣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을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급등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맥신 관련주들이 또 무더기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뒤로 완전히 밀려났어요. 이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초전도체는 올라오기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맥신 관련주가 이제 새로운 상한가로 진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은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일단 5일선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가요 0.8%까지 올랐었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오후 시점에서 밀린 거예요. 보시면은 아침마절에는 나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 들어가면서 이제 2시 넘어서면서 매도 물량이 확 떨어진 모습이었죠. 마지막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진정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주도주 양상에 보였었던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2차전지 이쪽에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도 매도가 나온다라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2차전지 올라가니까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아침에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2차전지도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선 모습 보여줬는데 이렇게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에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밀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더 올라가 줘야지만이 가능성이 보일 것 같긴 한데요. 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자, 수급 동향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어중간하게 걸려있다 그러면은 아직은 방향을 모른다가 되겠습니다만 고점 밴드가 가깝거나 저점 밴드가 가까우면 매수나 매도가 금융투자를 통해서 결정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끌어올려주면서 800억 정도 매도도 뭐 그렇게까지 큰 매도는 아닌데요.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이제 보합 수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 쪽은 1700억, 외국인은 20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일단은 뭐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도 있었을 테고요. 전기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오늘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쪽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SDI, LG화 이런 것들도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즉 배터리 관련한 종목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0.3%로 마무리됐죠. 상승하다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배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몰렸다라기보다도 저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쪽 그 관련한 종목군 쪽으로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좀 더 몰렸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0.45% 상승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0.6
0.68 괜찮은 위치죠. 지금 지지선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결된다면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이 저점 구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합입니다. 뭐 크게 뭐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라서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런 형태. 뭐 나머지 거는 특이한 게 없었죠. 현대중공업은 조금 올랐는데 저점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서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더 특이한 거 있나요? 뭐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0. 몇 프로, 1%대 이런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61선 깨고 내려가네요. 이거 약간 조심을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주가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 포지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61선 깨지고 나면서 이제 주가가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받아줄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삼성중공업은 61선 지지가 있죠. 7,700원 정도 형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선주 쪽에서도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고요. 금양이 오늘 조금 올라갔죠. 뭐 이런 쪽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5% 상승, 에코프로가 9% 상승입니다. 아직 변동성 구간 넘어가진 못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게 된다면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밀리게 된다면, 이제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잘 가고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DX도 11% 상승, 코스닥 쪽에 있는 2차전지 쪽이 대부분 올랐어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별로 안 좋았죠. 펄 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주도 이제 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안 좋기 때문에 그다지 훌륭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특이사항이 없어요. SM도 지금 올라오다가 조금 다시 밀린 모습이었고요. JYP 엔터도 지금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JYP 엔터는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만 일단 좀 움직였고요. HPSP처럼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 좀 있었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에서도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 종목들 제법 있었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었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이고요. 뭐 동진세미캠이나 솔브레인 이런 것들도 특별히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해요. 그래서 저점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수 못했다라면 매수 포인트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윤성 FNC 상승세 11%나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주도 업종 쪽에서는 나쁜 모습은 없었고요. 대신에 2차전지가 너무 강하게 수급을 끌고 가다 보니까 변화가 있었다는 정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살펴볼게요. 오늘 등락 현황은 조금 상황이 좀 바뀌긴 했죠. 네, 상승 종목이 좀 줄었어요. 그래도 811개 종목이 13개네요. 813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695개가 하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거래소 쪽에서는 비슷하네요. 463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437개가 하락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거래소 쪽은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가 더 우세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자, 하이로닉, 센코, 시노펙스, 경동인베스트, 나노, 휴비스, 태경산업, 아모센스, STX 포함되어 있고요. STX가 요즘에 계속 이제 3만원까지 넘어가네요. 와, 이거 10배 올라갔는데, 지금? 네. 야, 이거는 조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차전지로 가니까 참 이것도 대단한, 네, 상승이네요. 자, 코닉 오토메이션, 코콤,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맥신 관련주로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맥신 관련주 굉장히 많죠? 네, 경동인베스트, 하이로닉, 휴비스, 태경산업, 아모센스, 코닉 오토메이션, 나인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맥신 관련주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가 빵 하고 튀어 올라가니까 네, 뭐야 맥신. 근데 맥신 같은 테마는요. 이게 신소재 테마인데 그동안은 대량 생산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로 간 거잖아요. 초전도체는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진위 논란이지만 이거는 있는 거고요. 그게 대량 생산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맥신 테마는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테마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경계성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뭐 빨간 탁지 붙고 그러면은 또 위쪽에서 애매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죠. 물론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내일 또 뭐 이렇게 던지면서 물량을 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일단 참고 사항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상한가가 강하면 일단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올라간 종목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마주 쪽으로 진행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46개나 됩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이 네, 중소형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 보실 필요가 있고요. 2차전지, 그다음에 맥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포인트는 3.09입니다.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하락으로 넘어가 봅니다. 파워로직스 하한가죠. 덕성, 신성, 델타테크. 얘네들이 이제 그 초전도체의 핵심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하한가로 진입이 됐습니다. 장중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이게 장중에 보합까지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0.8%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관련주도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는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하한가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잔량은 36만 주. 많지는 않네요. 네, 파워로직스는요 73만 주, 덕성은 33만 주. 잔량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예,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덕성 이거는 뭐야?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고요? 네. 야, 이러면은 피곤하다. 주가 올라간 틈을 이용해가지고 매수로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유상증자 들어가면 이거는 시간외에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시간외에서 이렇게 되면 하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어디 볼까요? 네. 덕성이 지금 시간외에서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나요? 경고 메시지만 되어 있고, 이거 시간외가 지금 아직 저게 안 된 건가요? 6,490원. 6,490원. 오늘 하한가니까 더 이상은 나올 게 없겠구나. 그죠? 시간에서 더 나올 게 없네요. 근데 하한가에 잔량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하한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때렸으니까 내일 또 빠지겠다 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다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뭐, 하한가 종목들은 뭐 어차피 바라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식이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은 11개 종목들, 뭐 그렇게까지 크게 저간이 않는데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저렇게 위쪽에서 아직 덜 내려온 것도 있죠.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지금 서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지선 역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연결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네요. 그죠? 네. 특이사항은 없고요. 하락 포인트는 2.24. 자, 그럼 올라가면은 한 0.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계좌 상황은 일단은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긴 하네요. 플러스 한 0.5%? 네. 플러스가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마이너스가 좀 클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가 좀 더 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합 수준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벗어나봤자 뭐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금 재미없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맥신 테마주 갖고 있었다면 오늘은 수익률이 좋았을 테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CJCGV는 네 7,95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7,950원이 이제 지금은 8,000원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발행가액이 8,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7,950원이면 2차 발행가액이 얼마쯤 나오겠어요? 5,962원. 그러니까 지금 7,900원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죠. 왜냐면 1차 발행가액이 5,890원이기 때문에 요 위쪽에서 일단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월 1일까지입니다. 9월 1일 날 기준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낮으면 안 되죠. 더 낮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더 내려가는 거예요. 발행가격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할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CJ가 1,300원에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주이수건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 주가는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상한가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했으면 조금 아쉬운 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많이 올리긴 했었죠. 11%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네, 9,500원, 만원 정도까지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한 2주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24일이 네, 신주이수건의 마지막 매도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주가 상황도 보시고 신주이수건 가격 보시고요. 신주이수건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유상증자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8,000원짜리를 네, 6,000원 정도의 산들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건데 지금 신주이수건 가격이 몇백원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네, 본주를 팔고 신주이수건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본주 100주 갖고 있는데 이거 팔고 신주이수건 10개, 100개를 갖고 간다.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아무튼 그래서 신주이수건은 현재로서는 가격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8,000원 수준에서 더 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네. 자, 뭐 그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확정 포인트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에코프로 매수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하나솔루션, 렌터카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렌터카 많이 올랐네. 네, 그런 쪽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뭐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대부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거 아마 금융투자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포인트는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매도 물량이 많은 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금융투자 잠깐 볼게요. 네, 레버리지 매수 들어와 있죠. 네, 에코프로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네, 170억.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에서 지금 삼성전자 매도가 140억.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많이 개입하지 않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포스코 DX, 금양 여기도 2차전지 1색이네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와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대체적으로 그냥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아까 있었는데 지금은 빠져 있네요. 자동차 쪽이 좀 빠져, 여기 하나 있네요. 현대차, 요 정도 하나 매수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주도주 업종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매도 포인트는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여기 2차전지 쪽으로 대부분 매도가 좀 들어갔어요. 네, 그런 형태 엔터즈 포함되어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뭐 크게 뭐 걱정하시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매도 들어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물량 적거나 변동성이 작은 것들은 크게 움직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일단 오늘 내일까지도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가오는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는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접근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죠.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다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뵐게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